네, 오늘장 어렵습니다. 간밤 미증시 하락 움직임에도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서 저점이 더 낮아지고 있는데요. 불과 지난주 후반만 하더라도 뚜렷하게 반등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이런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그 반등 움직임을 모두 다 반납하고 이제는 2300선 테스트마저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저점을 더욱더 낮춰가는 패턴, 양시장 나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전거래일 대비로는 32포인트 정도 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308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부터 그랬습니다.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나타난 모습인데요. 이후에는 꾸준하게 저점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반등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계속해서 힘이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시초가가 거의 2330선이었습니다. 장중에만 30포인트 정도 내주는 양상이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주차별 동향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장 원달러 환율의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10원 선에서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현선물 나란히 매도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에서는 한 8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외국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파는 쪽이 기관입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2600억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물량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간다면 현재 많이 줄어든 이 신용 잔고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출회될 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을 합해서 상승 종목이 300개 미만입니다. 하락이 압도적인 상황이고요. 업종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쪽은 비금속 광물로 3.6% 정도 하락하는데요. 여기는 시멘트라든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아진 이유에는 이 중국에서의 코로나 봉쇄 위기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원자재라든지 이 산업재 소재 쪽에서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는 섹터가 약합니다. 증권 섹터 뒤를 잇습니다. 3% 정도 조정받고 있고요. 철강, 금속, 그리고 기계, 건설 섹터로 약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코로나 영향 받는 섹터들이 오늘장 낙폭이 좀 깊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전업종 하락은 아닙니다. 이 와중에도 상승하는 섹터가 몇몇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방어 성격이 짙은 종목군입니다. 대표적으로 보험 섹터가 있습니다. 현재 업종지수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의학 섹터는 상승부를 켜고 있지만 강하지는 않습니다. 강보합권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전기가스라든지 음식료품, 통신 물론 밀리기는 하지만은 낙폭이 0.2% 미만으로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들 섹터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조정장에 강한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죠.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거의 한 절반 정도씩 됐었는데요. 지금은 뚜렷하게 하락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잘 버티던 현대기아차도 결국에는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지는 않지만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상승하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이슈들, 이 미국에서의 투자가 지연되고 그리고 2차전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매도 물량, 오버행 이슈까지 온갖 악재를 맞으면서 공모가 부분까지 밀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이런 악재가 반영되고 조금씩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현재도 따라서 시가총액 톱10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 종목입니다. 40만 원권 안착 시도 다시금 펼쳐지고 있고요. 현재는 1% 정도의 오름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이 몇 없습니다. 그마저도 오르는 종목군들 특징이 있다면 필수 소비재, 우리가 인플레 상황 속에서도 안 쓰고는 못 빼기는 그런 의식주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고요. 또 금리 인상기의 수혜주로 분류되는 보험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종목군들 보자면요. CJ제일제당 현재는 3% 정도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도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 섹터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화재에 담아봤는데요. 현재는 20만 원권 위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뚜렷한 음봉입니다. 점차 더 힘이 빠져가고 있는데요. 이 세 종목은 양봉입니다. 장 초반보다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더 낙폭이 깊습니다. 아무래도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하락할 때도 조금 더 크게 된소리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의 낙폭은 2.42% 정도 나옵니다. 18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내주면서 현재는 750선 이탈이고요. 748.4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양시장 나란히 많지는 않습니다. 5조 원대 정도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캔들 보시면은 음봉이 뚜렷하죠. 시가 고가로 만들고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분봉을 통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시초가부터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초가 762포인트였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은 조금 전에 보신 유가증권 시장과 비슷하시죠. 개파락으로 출발된 이후에 이렇다할 반등 움직임 전혀 없었고 계속해서 밑으로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점 부분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입니다. 동일하게 외국 랭킹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매도한다는 건데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거의 2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872억 원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절반 정도 되는 물량이네요. 약 1,000억 정도 기관 쪽에서도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약 3천억 정도 저가 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제약바이오라든지 게임 섹터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거래소와는 이 부분이 좀 차별화 포인트일 텐데요. 좀 전에 업종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요즘 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제약바이오 그리고 몇몇 게임주들이 상승부를 켜면서 현재 보시면은 반반 정도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안 좋지만 이렇게 몇몇 콘텐츠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시장 대비 선방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언뜻언뜻 상승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가긴 하지만 1% 미만으로 시장 대비 낙폭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쪽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의 강보합권이 유지되고 있고요. 의약품 쪽에서는 HLB도 2% 정도의 상승 시세를 보여줍니다. 알테오젠도 상승불을 켜면서 시장 대비 나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반면 2차 전지 쪽에 LNF 4% 정도, 에코프로비엠도 3%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오늘장 기술주들의 약세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나죠. 좀 더 특징적인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기술주의 약세, 여기에는 또 하나의 겹악재가 있습니다. DB하이텍, 대표적으로 국내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줬던 종목인데요. 악재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설비 부분에 분사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갔고요. 회사 측에서는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된 바가 없다. 결국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DB하이텍은 16% 정도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점을 쉬이 잡지 못하면서 장중 저점을 더욱더 낮추고 있습니다. 4만 원권까지 테스트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도 관련된 종목으로의 이런 투자 심리의 위축이 좀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